일을 하고 전체적인 작품 설명하는 것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약속된 시간보다 다소 지연되긴 했는데 여기 좀 퇴근 무렵 때문에 늦게 오신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한 15분 정도 지체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이번에 한국화 대가 박생광, 박래현, 이인전 위대한 만남 그대로 의향 특별기획전의 전시 기획을 맡은 김윤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이후에 많이 좀 느슨해졌다고 해도요, 그래도 제대로 된 그런 격식을 갖춰서 개막식 행사를 하기엔 아직은 부담스러운 시즌인 것 같고 해서 오늘은 정말로 최소한 약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순서도 사실은 생략을 좀 하려고 하다가 이 뒷판이 워낙 그럴듯하게 좀 많은 데에 있어서 이것도 좀 보여드리고 할 겸 약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미 많이 그 서울아트 가이드 표지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지 여기저기에서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시에 대해서 궁금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오전에 일찍 다녀가신 분 아마 그래도 수십 명 이상이 이미 다녀가셨습니다. 오늘만 해도요. 그래서 오늘 이 전시가 여러분들 우리 함께 고민해야 될 우리 현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된 간략한 배경을 먼저 경과보고 삼아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본격적인 이런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전시의 출발은 우리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요즘 최근에 큰 관심으로부터 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아마 한국 현대미술의 가장 폭넓은 르네상스 시기를 맞이했다라고 볼 정도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애호가 특히 컬렉터들이 아주 신규 컬렉터들까지 생길 정도로 큰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이켜본다면 과연 이러한 큰 관심사가 미술계의 생산자, 창작자나 중개자, 다양한 이런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큰 관심사고 혜택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것은 미술의 가치가 굉장히 소위 새롭게 해석되다 보니까 경제적 가치로만 작품을 논하게 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뉴스의 대부분이 그렇게들 알고 있죠. 그리고 미술품의 한점의 배복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환기 작품이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것은 김환기와 같은 시기를 전후해서 활동했던 또 다른 한 축의 큰 미술사적인 의미 있는 작가들은 그것에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정말 불균형적인 게 또 사실이기도 하고 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 이전에 미술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더 이게 좀 다양한 각도에서 좀 확장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것을 우리 미술계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한 기회를 좀 더 확장을 할 노력이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이런 고민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 전시에 나와 있는 작품은 269점입니다. 269점이 나와 있는데요. 모두 다 스케치까지 해서 다 원화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들이 개인이 소장한 작품들이 한자리에 이렇게 모였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작품들에 대한 여러 보여주는 방식들이 있을 텐데 그 작가의 특성에 맞춰서 박래현과 박생광을 이번에 진행을 좀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보신 분들도 있고 이제 이후에 같이 본 경우도 있을 텐데 그 참고로 박내연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시다시피 한국이 남아 정말 제일 저평가된 작가를 꼽으라면 박내연 작가가 저는 1, 2순위를 다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박내연 작가는 들어가고 보셔서 알겠지만 40, 50년대부터 말년 70년대까지 정말 시기적으로 특색 있는 독창적인 작품들을 해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순으로 박내연 작품을 이번에 볼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또 하나는 박생광 화백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채색화의 대가다 보니 채색화와 그러지 않은 것이 극렬하게 80년을 전후로 나뉘어서 채색화를 중심으로 소재를 기점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런 것들은 작품에 대한 좀 소개는 이렇게 좀 들어가서 한번 다시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고 이미 도록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전시 못지않게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게 도록 작업이었습니다. 이 전시 도록이 뭐 제가 단언컨대 웬만한 뮤지엄 전시에 못지않는 성의를 보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안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작가의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을 도록으로도 구현할 수 있도록 좀 구성해놨고, 또 하나는 여기에는 미술사가라든가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글을 같이 수록을 했습니다. 박내연을 바라보는 혹은 박생광을 바라보는 시각을 미술사적인 측면과 미술계 현장에서 종사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이 글로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써주신 분 중에 한 분께 간단한 소감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옆에 쳐다보셔도 어차피 나오실 거니까. 홍익대에 계시는 이승현 교수님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승현 교수님은 여기에 박내연 작품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시각으로 또 해주셨는지 간략히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그냥 오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제가 도록에 글을 썼고요. 사실은 이 글은 지난해 말에 학계에서 이미 발표를 한 글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미 알 수 있는 글이고요. 시각이 좀 달랐어요. 제가 2년 전에 박내연 전시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그때 도록이 나왔고 논문이 6편이 나왔거든요. 모두들 아시겠지만 박내연 작품의 우수성, 정말 뛰어나다라고 하는 건 그 큐비즘적인 작품 이후에 나타난 추상 작업인데, 그걸 적절히 해석한 글이 없었다고 저는 느꼈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다시 써야겠다 싶어서 이번에 논문을 냈고, 마침 이 전시가 있어서 그 내용을 글에 실었는데, 요점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추상회화에 대해서 항상 김한기만 따라왔어요. 김한기와 심사심파. 가만 생각해 보세요. 김한기 선생님 30년대에 종달새 그 작품으로 이과에서 상을 받았는데 그건 초현실주의 작품이었거든요. 초현실주의에 잠깐 큐비즘적인 그 터치가 있어서 최초의 큐비즘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다음에 다시 이과에서 상 받았는데 또 초현실주의였어요. 그러다가 바로 그린 게 론더거든요.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미술 시간에 구성 이런 그 그림 많이 그리셨을 거예요. 론더라는 그림은 사실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그냥 면 구성입니다. 대학교 막 졸업해서 아방가르드 연구소에 있다가 사실 그 당시 그 당시에 추상이 막 유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추상이 일본에서도 그때 유행하는 거 보고서 덩달아서 그렸는데, 그때 김한기 선생님, 유영국 선생님 등등 다 그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다 반구상으로 뒷걸음질 쳤죠. 왜?
그게 본인의 언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이게 가장 최신이라며 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닌가 봐 해서 다시 이제 형태가 나오고 사물을 단순화시키는 형식으로 변화하거든요. 근데 박래현 선생님의 뛰어난 점은 뭐냐면요. 서양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큐비즘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큐비즘을 뭘 기준으로 이렇게 배웠냐면 정확히 말하면 미술사에서 큐비즘 작품이라고 말하지 않는 피카소의 아비뇽의 여인들을 보고 저 들어가서 이제 노상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시면 아비뇽의 여인들의 그 5명의 여인과 포즈가 똑같아요. 더 재밌는 건 아비뇽의 여인들의 가장 그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오른쪽 옆에 앉아있는 여인 2명의 얼굴이 아프리카 가면을 이렇게 흉내내서 일그러진 거였거든요.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욕을 하죠. 아프리카의 그 가면이라고 하는 그 문화 요소를 아프리카에서 그 가면을 쓰는 맥락으로 완전히 다 그 제거해버린 채 그냥 조형적인 요소로만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욕을 하면서도 그게 어쨌거나 큐비즘을 낳고 그 큐비즘이 결국 추상을 낳았는데 박래현 선생님은 너무나 재밌게 그 아비뇽의 여인들이 아비뇽이 사창가예요. 사창가의 여인들이거든요. 그 사창가의 여인들을 우리 공산탈출 탈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노상을 그리고 그 시리즈를 몇 점을 그리다가 나중에 탈을 가지고 오는 탈에 어떤 탈을 가지고 오냐면 소무탈을 가지고 와요. 소무탈은 그 공산탈출에서 이제 중2 때 이렇게 다 때려치고 정부랑 이렇게 붙어서 사는 그런 남자하고 같이 사는 그 여자가 소무거든요. 그 남자와 소무의 탈을 씌워가지고 그 작품 속에 넣어놓습니다. 재밌는 건 피카소는 그 맥락을 버리고서 그냥 조형적 요소를 갖고 왔는데 박래현 선생은 그 조형적 요소를 다시 이거 사창가 얘기지? 우리 문화에도 그런 거 있었는데 공산탈출 탈에 보면 너 탈 가지고 온 거잖아. 우리 그런 탈 있어 해서 소모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진국이 제국이 후진국의 문화를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가지고 온 걸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거거든요. 그것도 너무 놀라운데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 이분은 한국화를 했기 때문에 한국화는 근본적으로 발음이라는 게 있어요. 물감이 번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번지는 기법이라는 게 유아에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상의 역사 2014년인가 모마에서 추상의 역사에 대한 그 재고찰 전시가 크게 열리면서 당시에 유명한 미술사학자들 다 불러서 논문을 8편을 봤습니다. 거기에 10년대로부터 1970년대까지의 그 다양한 서구의 추상의 양식들을 정리해요. 그 중에 이런 발음에 의한 번짐에 의한 그런 추상은 없어요. 그래도 박래현 선생은 자기가 한국화가고 그래서 이렇게 흉내를 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거 그냥 색깔로만도 뭔가 이게 분위기가 나네, 형태가 없어도 되네 라고 하는 걸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그거 실제로 글에 썼어요. 그러니까 김한기나 유영국 선생님은 배워서 추상은 이런 거에서 배워서 그리다가 이거 우리 거 좀 이상하네 하면서 다시 산수로 돌아왔다면 박래현 선생님은 그냥 자기가 큐비즘을 막 하다 보니까 그 생면의 효과가 한국화는 발음에 의해서 번짐에 의해서 이상한 효과가 나거든요. 그걸 가지고 본인의 독자적인 추상을 이룩하게 됐는데 그걸 우리는 그런 추상이 없는 거예요. 서구에. 우리는 항상 서구만 봤기 때문에 서구에 없는 추상이니까 이건 좋은 추상이 아닌 거였고 게다가 이분은 김한기의 그 와이프였기 때문에 소위 여류화가였거든요. 서구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관점에서 박래현의 그림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박내현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다시 평가받는 그게 단순히 박내현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미술사 전반을 서구적 관점에서 뒤집어서 우리 시각으로 다시 보는, 그건 아마도 한국뿐만이 아니라 비서구의 모든 나라들의 미술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이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 안에. 도르게의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얼떨결에 나오셨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준비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쩌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셨지 않았을까. 하여튼 짧은 강연인데 박내현이 왜 박내현이고 우리가 왜 이 전시회를 통해서 한국 미술의, 한국 현대미술의 태동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짧지만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를 담은 강연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을 대표해서 한 분께만 좀 축사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전 한국화랑협회장을 지내신 웅길들의 최홍철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시의 의미에 대해서 2분 이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불려 나온지 금방 와서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이 자리에 아마 불려 나온 건 이 박생광 선생님 작품을 99년인가 제가 그 박정씨라고 아드님이 갖고 계시던 200점을 제가 거래를 했었어요. 그때 그 거래를 하면서 이건 사시는 손님분한테 제가 아마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파리 84년도가 85년도에 파리에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이렇게 샹젤리제 거래를 갔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한국 테마 같은 게 양쪽으로 쭉 그 작품이 그 포스터가 걸려있어서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 그랑빨래 가서 이분 작품을 처음 봤었습니다. 박생광이라는 작가 작품. 저는 박생광 그 전에 알지도 못했었고, 근데 그때 봤던 인상이 너무나 강력했고, 거기에서 몇 사람한테 물어봤고, 그때 아마 박생광 선생님이 그 그랑빨래 한 중심에 초석을 깔고 혼자 스님 옷을 입고 이게 가부좌를 들고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전시장 중앙에. 그때 받은 인상이 되게 컸었고, 그러면서 그때 알았던 것들이, 그러니까 서구에서의 그런 원근법이라고 그런 것들이 색채와 채도, 뭐 명암을 농도에 따라 원근법을 나눴는가 하면 박생광 선생님은 그 삼국적 초상이라는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을 구분시켜서 구성하는 것들이 한국 민화에서 차용해서 하셨다는 얘기를 언뜻 들어서, 그러면서 그 외국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마 한국에서는 인상파에서 바로 아부스트로 들어와서 소위 심볼리즘이라는 서양에서의 서양미술사 줄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채우신 분일 거라는 이야기를 언뜻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구매자한테 열심히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전시회가 다시 보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하여튼 여기 기억하시는 김윤석 교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명사분들은 준비가 따로 필요가 없죠. 마이크만 갖다가 드리면 바로바로. 너무 큰, 저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도 박생광을 너무 좋아하고 박내현도 좋아하지만 저 파리에서 현지에서 저렇게 경험했던 그런 에피소드들은 너무 생동감 있게 와닿습니다. 두 분 덕분에 박내현과 박생광, 이게 좀 감상 순서인데요. 두 작가에 대한 여러 그런 동질적인 교감도 좀 더 커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공식적인 행사를 좀 마칠까 하는데 다소 서운하시더라도 요즘 시기도 시기고 여기 또 서 계시기에도 좀 불편하고 10마디 말보다 작품을 한번 직접 보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공식적인 순서를 마치고요.
작품 감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번잡하더라도 제가 그냥 군데군데 전체적인 전시장, 작가나 작품이 아니고요. 전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가이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정도에서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하면서 물 흐르듯이 가려고 합니다. 그 개별적으로 앞서서 그냥 보셔도 좋고요. 저와 함께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감상하셔도 좋고 자유롭게 지금부터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보신 분들은 개인 사정상 혹시라도 귀가를 하실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다 같이 축하의 박수로 좀 마칠까 하는데요. 지금까지 한국화대가 박생과 박래인 2인정 위대한 만남 그대로 우양전의 개막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